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Y뉴스에서 장시호 씨 얘기를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서 예. 무슨 얘기예요? 장시호 씨가 이제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에서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죠. 이모와 조카 사이에 뭐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장시호 씨는 왜 잇따라 숨겨진 사실을 폭로하나? 그러니까 요즘 대선 전국이어서 이 재판 얘기를 이 국정농단 재판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조금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재판 벌어지고 있죠. 사실 지금 이 재판을 한 몇 차례 열리는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잘 모르겠어요. 특검 관련 재판이 한 40회에서 50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만 40회에서 50회? 예, 삼성 관련만 일주일에 8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8차례 열리는데 예. 특검보 4명하고 검사 8명이 변호사 100명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100명이나 있어요. 저쪽 상대. 삼성 사건만, 이재용 사건만 20명이고요. 와. 나머지 피고인 15건에 31명이 기소되어 있으니까 예. 그 변호인이 한 100명쯤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재판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순실 씨 재판 얼마 전 벌어진 최순실 씨 재판에 등장한 장시호 씨의 발언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나 뭐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끄던 게 삼성동 2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 2층에 최순실 씨가 돈이 있다. 그 심지어 뭐 그 돈이 있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장시호 씨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황을 좀 잘 설명해 주세요. 2016년 12월 4일에 네. 최순실, 장시호 두 사람이 검사실에서 나란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갑자기 최순실 씨가 검사한테 목마르니까 물 좀 갖다 주세요. 검사를 피하게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예. 장시호 씨한테 메모를 썼죠. 삼성동 2층 방, 유주, 유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유주는 뭐 최 씨의 손자 얘기고요. 삼성동은 아까 방금 얘기한 박 전 대통령 자택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호야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집 2층에 가면 금고가 있어. 네. 거기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유주 유치원비로 써. 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손자를 좀 키워달라 뭐 이런 얘기. 그런 내용이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내곡동 그 집. 박 대통령이 최근 구입했다는 그 집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박 대통령이 삼성동 집을 팔고 새로 내곡동 집을 샀지 않습니까? 예. 그 집도 최순실 씨가 골라준 집이다. 장 씨는 그 지난 24일 열린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예. 최근 뉴스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사간 집을 봤는데 그 집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그 내가 본 기억이 있다. 최순실 씨가 아마 집을 보여준 그림에 있었다. 그래서 최순실 씨는 내곡동 집은 이번에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다. 예. 지난해 유엔 빌리지를 물어본 것은 내가 살려고 알아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예. 장 씨가 저는 본 것만 기억한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당시에 유엔 빌리지에 혼자 다녀와서 연예인도 사는 곳인데 이사장, 박 전 대통령 얘기하죠. 이사장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하기까지 유경재단 했어요. 이사장, 박 전 대통령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게 정부 문서를 너무 많이 보내서 불평을 하게 됐다 이런 증언까지 했고. 그런 증언도 재판에서요. 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최순덕 씨가 지난해 10월 26일 자신의 부탁을 받고 박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그래서 최순실 씨의 귀국을 독촉했다. 그런 사실도 법정에서 폭로하게 됐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본인이 윤전추를 통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직접 전화를 걸지 못할 상황이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윤전추에게 연락하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뭐 내용을 다 구성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여럿 나왔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네. 대통령 집 2층에 가봐. 거기 있는 돈 꺼내다가 내 손자 양육비로 써. 네. 이거는 대통령 집에 있는 돈이 최순실 씨도 두 사람의 돈이 왔다 갔다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통일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아주 얘기죠.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건데 두 사람이 법정에서 언성 높이면서 싸우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진술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장시호 씨가 그런 얘기까지 했죠. 이런 얘기 아까도 특히나 그 동계 영재센터 얘기를 가지고 최순실 씨는 그게 장씨 거다. 그리고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을 하니까
장시호 씨가 나중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말까지 하기도 하고 예,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오늘의 와인은 이거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조카 장시호 씨가 네. 왜 잇따라 숨겨진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숨겼던 그 사실을 재판에서 이렇게 폭로하는 것이냐.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특검과 검찰 법조계에 두루 확인을 해보니까 예. 이모 최순실 씨와 조카의 관계가 정상적인 이모 조카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 또는 일방적으로 불임을 받는 관계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혈연 관계의 조카 이모 사이는 아니다. 이 둘 사이는. 심지어 뭐 어떤 특검 관계자는 고양이 앞에 쥐도 못 대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을 관계였다는 거예요. 조카와 이모하고 조카가? 갑을 관계 이상이라는 그 얘기죠. 이상이다. 예,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뭐 특검의 한 관계자는 장 씨는 기본적으로 이모가 밉기 때문일 것이다. 아까 그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4차 공판에서 이제 언성 높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예, 예.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모가 조카인 장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장 씨가 버르고 화를 내는 장면을 보면 이게 좀 보통의 관계는 아닌 것 같죠. 아닌 느낌이 들어요. 예. 두 번째는 장시호 씨의 평소 멘탈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멘탈이 그렇다는 건 정신이 그렇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의 스타일이. 장 씨를 조사한 특검 관계자는 장 씨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형태. 뭐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해 솔직하게. 예. 특검의 한 관계자는 장 씨는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지만은 공부를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 건 맞다. 기본적으로 머리 좋은데 뭐 성실하지 않은 스타일들. 이런 느낌? 있는 건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한다. 이걸 뭐 감추려하거나 뭐 해서 그러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고요. 이걸 뭐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하자면은 장시호 씨의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요. 예. 세 번째는 한간에서 분석하는 대로 양행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수사에 협조했고 재판에서도 적극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인의 양형에.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 사복 차림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요. 애가 볼까 봐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예. 빨리 나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만 특검에서는 장 씨의 평소 스타일 때문이지 이게 양형 때문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장 씨가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팀장, 수사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어떤 피의자도 그렇게 하겠느냐. 어떤 편지예요, 그 편지는? 손편지 고맙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취지로 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스타일이 원래 그렇다. 숨기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니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에 가장 큰 답변을 찾을 수 있겠군요. 그래요. 근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박영수 특검하고 검찰이 갈등 겪고 있다. 이건 진짜예요, 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루 일주일에 40-50차례 재판이 열리는데 예. 파견 검사 8명, 특검보 4명, 12명이 재판 관여를 다 해야 되잖아요. 예. 이게 수사 때보다 훨씬 몇 배로 더 힘들다고 합니다. 그 수사 대응을 또 일일이 변호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답변도 하고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고 있어서 추가로 다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파견시켜 달라 그러니까 대검찰청이나 법무부가 해줄 듯이 하면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갈등을 겪고 이게 있다. 지금 제대로 안 해주면은 사실 양재식 특검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5차례 재판에 들어가기도 하고 블랙리스트는 일주일에 4차례 열립니다. 그 이야기 다음에 한번 떼서 다시 한번 좀 깊이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중요한 재판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오늘의 와이뉴스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재판이 한참 진행되죠. 네, 뇌물죄와 관련된 게 이제 막 시작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뇌물죄와 관련된 재판이어서 그동안 우리가 뉴스로 들었던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으로 증언으로 구체화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참 특검에서 나왔던 내용 전해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정과 부인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전 자택에 돈이 있다라는 장시호 씨 얘기 전해드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시호 씨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특검 가서 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한 적이 있다. 이렇게 진술하면서 박 전 대통령 자택 2층에 금고가 있는데 여기에 돈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저도 이제 여기 공판에서 나온 이제 증언 중에 기자들이 캐치한 대목인데 삼성동 집에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 이 대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제 이 돈으로 결국 그 정유라 씨와 그 딸을 학교도 보내고 평생 여기서 평생이 중요한 거죠. 평생을 그 돈으로 키워주라는 건데
평생이면 얼마일까요? 본인 정유라 씨하고 그리고 그 자녀까지 교육을 하고 그리고 이 일가의 씀씀이로 보자면 이게 10억 20억 수준이 아니란 말이죠. 10억으로 평생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또 네, 모녀가. 손자가 어립니다. 네, 네. 예. 그러면은 이 집안의 씀씀이로 보면 몇백억에서 막 1,000억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해 봤어요. 성완종 당시 사건 때 비타오백에 가득 채우면 1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었거든요. 그죠? 5만 원권으로. 네, 그런 진술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과 박스에 대충 10억, 12억 정도 들어간다고 했단 말이죠. 금고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으나 금고가 커봐야 아마 사과 박스 몇 개나 들어가겠어요. 네. 10개 들어가도 100억대인데 100억으로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고 그러진 않았을 거로 같거든요. 궁금합니다. 어떤 형태로 얼마의 돈이 들어있었을까. 예. 5만 원권으로 그 금고를 가득 채웠다. 그래도 평생 먹고 살 돈이라고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이쪽 집안의 규모로 볼 때는. 그러면 이제 현금도 있고 뭐 채권이나 혹은 금괴 뭐 이런 형태가 아닐까. 그거를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뺐을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것이 가장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특검이 좀 압수수색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당시에 대면 조사 논의가 한참 진행 중이다 보니까 놓쳤어. 압수수색을 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뉴스에 이렇게 나왔으면 이제는 없어졌겠죠. 아마도. 이미 또 그 집을 팔았고요. 팔았던 것도 연결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저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이게 이제 장시호 씨의 지금 증언이기 때문에 사실 개연성이 상당히 높은데 사실이라면 변호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팔았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금고에 있는 돈을 꺼내고 그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돈이 났냐고 할 수 해명이 안 되니까 출처가 집을 팔았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사라졌겠죠.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어서 저는 이 게이트 관련해서 자금을 회수하는데 별도의 특검이 혹은 법률로 인해서 만들어진 기구가 필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계속합니다. 자, 다음 뉴스 간단하게 정하면요. 네, 박채윤 씨도 어제 법정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은 지난 2월 28일에 수사 결과 발표하면서 박 전 대통령이 김영재, 박채윤 부부 사업에 특혜줬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박채윤 씨는 특허 분쟁을 겪고 있다는 자료를 박 전 대통령의 요청으로 직접 드린 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진술이에요. 제가 보기엔. 오늘 여기까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민원이 있는 사람이 자신의 친분을 이용해서 대통령에게 이걸 해결해 달라고 부탁드렸다가 아니에요. 이거 잘 보면 본인은 특허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특허 분쟁 자료 가져오라고 요청해가지고 거꾸로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특허 분쟁의 당사자인 것처럼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중소기업 지원인이 이런 걸 붙일 수도 없어요. 개인 의원인데 그죠? 개인 의원의 이권 분쟁인데 대통령이 왜 걱정을 해서 거꾸로 대통령이 그거 가져오라고 했느냐. 갖다 준 게 아니라 요청을. 이게 이제 계속 연결되는 건데 과거에 최순실 씨가 중국, 중동 여기에 이제 미용 성형 센터 프랜차이즈를 진출하려는 사업을 계속 구상했고 관심을 많이 가졌죠. 무리하게 중국 VIP도 막 그런 시술을 해준다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외교상의 무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이 미용 프랜차이즈 사업을 자신의 사업으로 자신의 이권으로 이해했다라고 생각되는 정황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이권 사업인 그리고 이권 사업이 분쟁이 걸렸으니까 해결해달라고 요청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뜬금없이 개인 의원이 겪고 있는 작은 분쟁을 가져와 보라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자기 사업의 방해물을 제거하려고 하는 최순실 씨의 노력이었고
그 구상 속에서 사실은 들여다보면 또 찾아낼 게 많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지난 최순실 특검이 밝혀낸 거는 사실 빙상의 일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순실 씨가 아마 집을 보여준 그림에 있었다. 그래서 최순실 씨는 내곡동 집은 이번에 신문을 보고 처음 알았다. 예. 지난해 유엔 빌리지를 물어본 것은 내가 살려고 알아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예. 장 씨가 저는 본 것만 기억한 대로 말씀드리는 것이다. 당시에 유엔 빌리지에 혼자 다녀와서 연예인도 사는 곳인데 이사장, 박 전 대통령 얘기하죠. 이사장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반박하기까지 했어요. 이사장, 박 전 대통령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에게 정부 문서를 너무 많이 보내서 불평을 하게 됐다 이런 증언까지 했고. 그런 증언도 재판에서요. 예.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 최순덕 씨가 지난해 10월 26일 자신의 부탁을 받고 박 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고 그래서 최순실 씨의 귀국을 독촉했다. 그런 사실도 법정에서 폭로하게 됐습니다. 그 통화 내용은 어떤 거예요? 이게 뭐 이제 본인이 윤전추를 통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직접 전화를 걸지 못할 상황이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윤전추에게 연락하게 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뭐 내용을 다 구성해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테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좀 충격적인 얘기들이 여럿 나왔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네. 대통령 집 2층에 가봐. 거기 있는 돈 꺼내다가 내 손자 양육비로 써. 네. 이거는 대통령 집에 있는 돈이 최순실 씨도 두 사람의 돈이 왔다 갔다 그냥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 통일치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아주 얘기죠.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건데. 우선 제일 먼저 이제 사람들이 가장 큰 관심을 끄던 게 삼성동 2층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 2층에 최순실 씨가 돈이 있다. 그 심지어 뭐 그 돈이 있다는 얘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평생 먹고 살 돈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장시호 씨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상황을 좀 잘 설명해 주세요. 2016년 12월 4일에 네. 최순실, 장시호 두 사람이 검사실에서 나란히 조사를 받고 있는데 네. 갑자기 최순실 씨가 검사한테 목마르니까 물 좀 갖다 주세요. 검사를 피하게 하더랍니다. 그러더니 장시호 씨한테 메모를 썼죠. 삼성동 2층 방 유주 유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유주는 뭐 최 씨 손자 얘기고요. 삼성동은 아까 방금 얘기한 박 전 대통령 자택 얘기인데. 그러니까 시호야 삼성동 박근혜 대통령 집 2층에 가면 금고가 있어. 거기에 있는 돈을 가져다가 유주 유치원비로 써.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손자를 좀 키워달라 뭐 이런 얘기. 그런 내용이었다는 얘기가 있었죠. 예. 그러면서 내곡동 그 집. 박 대통령이 최근 구입했다는 그 집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최근 박 대통령이 삼성동 집을 팔고 새로 내곡동 집을 샀지 않습니까? 그 집도 최순실 씨가 골라준 집이다. 장 씨는 그 지난 24일 열린 최 씨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재판 증인으로 출석해서 최근 뉴스에서 박 전 대통령이 이사간 집을 봤는데 그 집을 어디선가 본 것 같다고 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미 그 내가 본 기억이 있다. 두 사람이 법정에서 언성 높이면서 싸우기도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진술을 하면서 서로 간에 이제 장시호 씨가 그런 얘기까지 했죠. 이런 얘기 아까도 특히나 그 동계 영재센터 얘기를 가지고 최순실 씨는 그게 장 씨 거다. 그리고 자기는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니까 장시호 씨가 나중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 이렇게 언성을 높이는 말까지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자, 오늘의 와인은 이거였습니다. 그럼 도대체 조카 장시호 씨가 왜 잇따라 숨겨진 사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숨겼던 그 사실을 재판에서 이렇게 폭로하는 것이냐. 이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특검과 검찰 법조계에 두루 확인을 해보니까 이모 최순실 씨와 조카의 관계가 정상적인 이모 조카 이런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 또는 일방적으로 불임을 받는 관계였기 때문이 아니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혈연 관계의 조카 이모 사이는 아니다. 이 둘 사이는. 심지어 어떤 특검 관계자는 고양이 앞에 쥐도 못 대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갑을 관계였다는 거예요. 조카와 이모하고 조카가? 갑을 관계 이상이라는 그 얘기죠. 이상이다. 그러니까 꼼짝도 못하는 특검의 한 관계자는 장 씨는 기본적으로 이모가 밉기 때문일 것이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4차 공판에서 이제 언성 높이는 일이 있었잖아요. 이런 일이 빚어지고 있는 게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모가 조카인 장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장 씨가 버르고 화를 내는 장면을 보면 이게 좀 보통의 관계는 아닌 것 같죠. 아닌 느낌이 들어요. 두 번째는 장시호 씨의 평소 멘탈이 그렇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멘탈이 그렇다는 거 정신이 그렇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평소에 스타일이. 장 씨를 조사한 특검 관계자는 장 씨는 기본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는 형태. 뭐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해 솔직하게. 예. 특검의 한 관계자는 장 씨는 똑똑하고 기억력이 좋지만은 공부를 싫어하고 놀기를 좋아하는 스타일인 건 맞다. 기본적으로 머리 좋은데 뭐 성실하지 않은 스타일들 이런 느낌? 있는 건 있는 그대로 그냥 말한다. 이걸 뭐 감추려하거나 뭐 해서 그러지도 않았다. 그런 얘기고요. 이걸 여러 가지 설명을 하자면은 장시호 씨의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 정도로 설명을 하고요. 그래요, 예. 세 번째는 한간에서 분석하는 대로 양형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수사에 협조했고 재판에서도 적극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본인의 양형에. 그러니까 지금 재판에 사복 차림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요. 애가 볼까 봐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예. 빨리 나가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렇지만 특검에서는 장 씨의 평소 스타일 때문이지 이게 양형 때문은 아니라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장 씨가 자신을 수사한 검사와 팀장, 수사 관계자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어떤 피의자도 그렇게 하겠느냐. 어떤 편지예요, 그 편지는? 손편지 고맙다, 수고했다, 고맙다. 이런 취지로 했다는 겁니다. 권영철 선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 Y뉴스에서 장시호 씨 얘기를 오랜만에 가지고 오셨다고 그래서 예. 무슨 얘기예요? 장시호 씨가 이제 최순실 씨의 뇌물 사건에서 거침없는 폭로를 이어가고 있죠. 그렇죠. 이모와 조카 사이에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장시호 씨는 왜 잇따라 숨겨진 사실을 폭로하나? 그러니까 요즘 대선 전국이어서 이 재판 얘기를 이 국정농단 재판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사실 조금 뒷전으로 밀려난 느낌이 있었는데 네. 재판 벌어지고 있죠. 사실 지금 이 재판을 한 몇 차례 열린지 아십니까? 일주일에? 잘 모르겠어요. 특검 관련 재판이 한 40회에서 50회 정도 열리고 있습니다. 재판만 40회에서 50회? 예, 삼성 관련만 일주일에 8차례 열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8차례 열리는데 예. 특검보 4명하고 검사 8명이 변호사 100명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100명이나 있어요. 저쪽 상대. 삼성 사건만, 이재용 사건만 20명이고요. 와. 나머지 피고인 15건에 31명이 기소되어 있으니까 예. 그 변호인이 한 100명쯤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재판이 많이 네. 벌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순실 씨 재판 얼마 전 벌어진 최순실 씨 재판에 등장한 장시호 씨의 발언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돈이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